당신의 반려견은 매일 이 행동을 하고 있으며 당신은 아마도 그것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보여주는 특정한 행동 하나가 있는데 보통 당신이 무언가에 몰두해 있거나 주의가 산만하거나 방을 나가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의는 그냥 웃어넘기고 일부는 완전히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다시는 당신의 반려견을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목록의 마지막 항목이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오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이곳은 당신의 반려견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해독하는 곳이니까요. 자, 시작해 봅시다. 개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당신의 반려견은 몸, 눈, 발, 심지어 코를 사용하여 긴급한 메시지, 사랑이 담긴 메시지,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문제는 그들이 소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보여주는 가장 흔한 10가지 행동과 그때마다 그들이 진심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고 어떤 것은 당신의 눈시울을 붉히게 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오늘부터 당신을 더 나은 견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수백 번은 보셨을 겁니다. 소파에 앉아 있거나 주방에 서 있을 때 반려견이 다가와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길고 극적인 기지개를 켭니다. 앞발은 앞으로 쭉 뻗고 가슴은 낮추며 엉덩이는 공중으로 치켜듭니다. 당신은 아마도 귀엽네, 방금 자다 깼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지개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가슴을 내리고 엉덩이를 올리는 그 특정한 자세는 플레이바우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개 행동학에서 가장 잘 기록된 의사소통 신호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은 개들이 다른 개들이나 인간에게 이 행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광범위하게 연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나랑 놀자, 당신이랑 나랑. 당신의 반려견은 자신의 모든 어휘 중에서 가장 명확한 바디랭귀지를 사용하여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지개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반려견이 부드러운 표정과 이완된 근육으로 당신 근처에서 천천히 차분하게 기지개를 켠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반려견이 안전함을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경계심을 완전히 풉니다. 느리고 편안한 전신 기지개는 당신의 존재 안에서 반려견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편안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이곳이 내가 가장 평온함을 느끼는 곳이야 라고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버전도 있습니다. 당신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개들은 꼬리만 흔들거나 짖는 것이 아니라 전신 환영 기지개를 켭니다. 마치 흥분해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는 듯 몸을 확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개의 인사 행동을 연구하는 동물 행동학자들은 이것을 기쁨의 전신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개가 팔을 활짝 벌려 당신을 안아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할 수 없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근육을 늘려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지개가 언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때 반려견의 표정이 어떤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메시지는 변하지만 의도는 항상 같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일상을 보내다 보면 보기도 전에 먼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조용하고 꾸준한 압박감 말이죠. 뒤를 돌아보면 당신의 반려견이 그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짖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바라만 봅니다. 솔직히 조금 강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반려견이 당신과 지속적이고 부드러운 눈맞춤을 할 때 당신과 반려견 모두의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개와 주인이 서로의 눈을 응시할 때 양쪽 모두에서 어머니와 신생아 사이에 분비되는 것과 같은 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그저 당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시선을 유지할 때마다 당신 사이의 연결은 신경화학적 수준에서 깊어집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종간 옥시토신 피드백 루프라고 부르며, 개는 인간과 이런 방식으로 옥시토신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비인간 동물입니다. 편안한 상태의 반려견이 보내는 그 조용한 시선은 사랑해요. 당신은 나를 기분 좋게 해요. 하루 종일이라도 당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선에는 또 다른 버전이 있으며 그것은 매우 다른 에너지를 동반합니다. 이것은 저녁 식사 직전이나 당신이 리드줄을 집어 들 때 혹은 흥미로운 냄새가 나는 무언가를 들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 시선은 집중되어 있고 기민하며 날카롭습니다. 이것은 요청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확인했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주의력을 당신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이것을 참조적 보기 (referential looking라고 설명합니다. 반려견은 당신과 원하는 물건 사이로 시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구체적이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요구성 시선에 즉각적이고 일관되게 반응한다면 당신은 그 행동을 고정된 일정으로 강화하게 되어 결국 반려견이 고집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행동은 당신의 조건 같은 시간, 같은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반려견이 소통은 성공했지만 결정권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대부분의 주인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이 목록의 세 번째는 거의 모든 반려견이 하지만 사람들이 항상 틀리게 해석하는 행동입니다. 반려견이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쳐다보고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당신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조금 낑낑거릴 수도 있고 당신을 툭 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당신을 특정한 장소로 데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보여주기 또는 이끌기 행동이라고 불리며 개들이 보여주는 가장 정교한 형태의 의도적 소통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집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료가 어디에 있는지, 리드줄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물그릇이 어디에 있는지, 장난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무언가가 당신의 주의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자신이 필요한 것과 말로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간극을 메웁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그릇으로 이끈다면 그릇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문으로 이끈다면 나가고 싶다는 뜻입니다. 바닥의 특정 지점으로 당신을 이끈다면 그들이 당황스러워하는 실수한 흔적이나 그들을 놀라게 한 것 혹은 제자리에 있지 않아 그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물건을 보여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패밀리 덕 프로젝트, 패밀리 덕 프로젝트의 인지 연구자들은 개들이 인간이 반응할 때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의 주의를 끈질기게 유도하려고 노력하며 첫 번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행동은 또한 그들의 세계에서 당신의 역할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당신을 유능한 존재, 즉 손이 있고 권한이 있으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로 봅니다. 그들이 당신을 데리러 올 때 그것은 단순히 응석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칠 수 없는 걸 발견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죠. 제발 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반려견이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려 한다면 따라가 보세요. 그 목적지에는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반려견이 입에 무언가 공, 인형, 양말 또는 가끔은 전혀 엉뚱한 물건을 물고 쪼르르 달려와 당신의 발치에 내려놓습니다. 그러고는 당신을 쳐다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가장 흔한 해석이 맞습니다. 바로 놀고 싶다는 뜻입니다. 장난감을 내려놓는 것은 직접적이고 명확한 초대장입니다. 개의 놀이 행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파트너에게 물건을 제시하는 것은 개가 게임을 시작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며 이 행동은 반려견이 긴밀한 유대감을 가진 인간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 중에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가져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인이 놓치는 두 번째 층위가 있습니다. 반려견이 무언가를 가져와서 당당하게 행동할 때 고개를 높이 들고 뽐내듯 걷거나 내려놓기 전에 짖기도 하는 등 그것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 여기는 개들은 자신이 잡은 것이나 물건을 일종의 보고 형식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사냥개들이 사냥꾼에게 먹잇감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은 본능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무언가를 잡았고 당신이 그것을 알아주길 바라며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도 있는데 이것이 가장 달콤합니다. 가끔 반려견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 어디든 가지고 다니고 소유욕을 부리는 그 장난감을 가져와 그저 당신에게 줍니다. 아무런 요구도 없고 게임을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의 사회적 행동에서 이것은 선물입니다. 가치 있는 자원을 다른 개체와 공유하는 것은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동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뚜렷한 목적 없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당신에게 가져온다면 그들은 말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걸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다리를 살짝 톡 치는 느낌. 팔을 반복적으로 툭툭 치는 앞발.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당신의 반려견은 당신이 반응할 때까지 손을 뻗어 반복해서 당신을 건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으로 가장 풍부한 의사소통 형태 중 하나입니다. 주요 메시지는 거의 항상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음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가고 싶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자신을 봐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개 행동 연구자들은 이것을 관심 유도 접촉 행동이라고 부르며 주인이 전화를 하거나 무언가를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등 주의가 분산되었을 때 이 행동이 크게 증가합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당신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앞발을 통해 내게 돌아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전에 앞발로 당신을 쳤을 때 당신이 고개를 들어 미소 짓고 머리를 긁어주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개들은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효과가 있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앞발로 툭 치는 것이 당신의 시선과 온기를 얻는 데 확실한 방법이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일관되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니라 효과적이라고 확인된 의사소통입니다. 음식 준비 시간이나 간식 시간에 앞발질이 일어난다면 메시지는 요청으로 바뀝니다. 이 버전은 좀 더 끈질기고 리드미컬하며 툭툭툭 당신이 들고 있는 것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이것은 개의 신체 구조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 가리키기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 손을 뻗으며 당신을 쳐다봅니다. 요청은 완전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앞발의 버전은 조용한 것입니다. 큰 소리가 난 후나 생소한 상황에서 혹은 집안의 긴장감을 감지했을 때 반려견이 내미는 앞발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손길, 즉 당신의 온기와 안도감을 필요로 합니다. 이 버전의 앞발질은 더 부드럽고 느리며 때로는 당신의 다리에 몸을 기대는 행동을 동반합니다. 만약 이를 알아차렸다면 올바른 반응은 간단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반려견에게 얹어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나올 행동은 거의 모든 주인이 귀찮은 것으로 오해하는 행동입니다. 건너뛰지 마세요. 당신은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대화에 몰입해 있고 반려견에게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갑자기 반려견이 그 한복판에 나타나 당신들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을 올려다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뽐내면서요. 개들은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질투를 느끼지는 않지만 주요 애착 대상에 대해 매우 강한 사회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가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쏠릴 때 반려견은 가벼운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들은 신체적으로 그룹의 중앙에 자신을 재배치함으로써 이를 해결합니다. 2014년 플러스 원 플러스 원에 발표된 연구는
개들에게서 질투와 유사한 행동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인이 다른 대상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보일 때 개들이 주인과 그 대상 사이를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이 근본적으로 유대감을 쌓으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당신의 대화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세계의 일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머리에 손을 얹어주거나 짧은 눈 맞춤 혹은 조용히 안녕 녀석아 라고 말하며 부드럽게 그들을 포함시킨다면 그들은 보통 진정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당신은 여전히 거기 있고 나는 여전히 당신의 것이라는 확인이었습니다. 이 행동에는 알아두면 좋은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개들은 공간의 감정적 분위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대화가 긴박해지거나 목소리가 커지거나 방 안의 에너지가 갈등 쪽으로 기울면 어떤 개들은 일종의 중재자로서 사람들 사이의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무슨 말이 오가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긴장감 사이에 끼어들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본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돕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앞발로 툭 치는 것이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면 코로 쿡 찌르는 것은 누군가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더 긴급하고 물리적이며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의 코에는 약 600만 개의 후각 수용체를 가진 인간에 비해 최대 3억 개의 후각 수용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의 가장 민감하고 발달된 감각기관입니다. 반려견이 당신과 신체적 접촉을 하기 위해 코를 사용할 때 그들은 단순히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가장 정밀하고 중요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도 높은 행동은 의도적입니다. 그것은 노력해 봤는데 당신이 못 들었잖아요. 이건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중요해요. 라는 뜻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다른 모든 신호가 무시되었을 때입니다. 당신은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앞발질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코 쿡 찌르기는 업그레이드된 신호입니다. 그것은 집요하고 직접적이며 지금 바로 당신이 여기 집중해 줘야 해요 라고 말하는 물리적인 선언입니다. 간식이나 그릇, 가방 등 당신이 들고 있는 무언가를 향해 코를 쿡 찌른다면 그 메시지는 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요청이 아니라 목표가 뚜렷한 요청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며 자신이 소유한 가장 정확한 포인팅 도구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개의 의사소통 행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물체를 향한 코의 제스처가 개들이 인간과 사용하는 가장 참조적으로 정밀한 소통 방식 중 일부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코 찌르기의 세 번째 버전입니다. 천둥 번개, 동물병원 방문, 혹은 집에 낯선 사람이 오는 등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이 있은 후에 반려견이 다가와 부드럽게 코를 당신에게 갖다 댈 수 있습니다. 밀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접촉을 통한 자기 위안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제하고 경고하며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반려견의 옆구리에 조용히 손을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충분합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대화에 양쪽 모두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반려견에게 무언가 말을 합니다. 이름일 수도 있고, 산책 갈까일 수도 있고, 혹은 그저 이전에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일 수도 있죠. 그러면 반려견의 고개가 옆으로 갸우뚱해지며 한쪽 귀는 쫑긋 세우고 눈은 당신을 향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는 가장 무장해 제시키는 행동 중 하나이지만 귀여운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개 갸우뚱하기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청각적 기능입니다. 개는 이게 핀네라고 불리는 가동성 웨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기울임으로써 양쪽 귀의 위치를 조절하여 소리를 더 잘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흥미롭거나 생소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말 그대로 자신의 청력 장비를 미세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갸우뚱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더 잘 듣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시각적 기능입니다. 개의 머즐 주둥이은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때 아래쪽 시야를 부분적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고개를 기울이면 그 장애물이 옮겨져 당신의 눈과 입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빈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머지리 긴 개들이 납작한 얼굴의 품종보다 고개를 훨씬 더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갸우뚱하기가 부분적으로 얼굴 표정을 더 잘 읽기 위한 전략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당신의 얼굴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당신의 표정을 더 잘 볼 수 있는 각도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엇이 될까요?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최적화하고 있는 반려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어서 귀와 눈을 동시에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노력입니다. 고개 갸우뚱하기는 대화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 당신의 반려견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개들이 자신이 배운 단어에 반응할 때 더 많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물 이름에 대한 어휘력이 풍부한 개들이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더 일관되게 고개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갸우뚱하는 것은 그 단어 알아요, 더 말해봐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당신의 반려견만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반려견이 따라옵니다. 일어서면 같이 일어서고, 주방으로 걸어가면 주방에 나타납니다. 욕실 문을 닫으면 문 아래로 4개의 발이 보입니다. 단 한순간도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짜증을 내기 전에 실제로 무엇이 그 행동을 유발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 용어는 더 극단적인 형태인 경우 과잉 애착 행동입니다. 하지만 주인을 따라다니는 대부분의 개는 행동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매우 강한 친화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인간의 움직임, 행동, 루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자신의 주요 인간을 따라다니는 것은 깊은 진화적 수준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무리이며, 무리가 가는 곳에 개체도 따라가는 법입니다. 어떤 개들, 특히 불규칙한 환경이나 분리불안의 역사가 있는 개들에게 따라다니는 행동은 진심으로 불안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작은 경보가 울립니다. 어디 갔지? 돌아올까? 나 괜찮을까? 이런 개들은 관심을 끌려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근접성을 통해 실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문자 그대로 그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약입니다. 다른 개들에게 따라다니는 행동은 낙관적인 기대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일어서서 움직일 때 가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리드줄이 나타나거나 음식이 준비되거나 문이 열리기도 하죠. 일어서는 것은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이며, 당신의 반려견은 그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동이 자신의 세계를 예측하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반려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기저에 깔린 가장 깊은 이유는 그보다 더 단순합니다. 바로 당신이 당신의 반려견에게 안전한 안식처라는 점입니다. 집도 아니고 침대도 아닌 바로 당신 말이죠. 개의 애착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개들이 주인과 형성하는 안전기지 세츄럴 베이스, 관계가 영아가 양육자와 형성하는 애착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그들의 안전기지도 움직입니다.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은 응석바디가 아니라 이동수단으로 조직된 사랑입니다. 의 마지막 행동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보셨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행동, 즉 당신의 반려견이 하는 행동 중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임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한 제스처입니다. 바로 당신을 핥는 것입니다. 핥는 행위는 깊은 생물학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미에게 온기, 자극, 유대감을 위해 끊임없이 핥아집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어미 무리 구성원의 입을 핥으며 인사와 소속감의 신호로 그 행동을 되돌려줍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당신의 손이나 얼굴을 핥을 때 그 고대의 회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경학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입니다. 유대감이 형성된 인간과의 신체적 접촉은 개들에게 옥시토신 분비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핥는 것은 그들이 하는 접촉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행동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당신을 핥을 때 그들의 뇌는 우리가 기쁨이라고 부를 만한 것에 가까운 감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신 곁에 있을 때 그들의 신경계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신뢰입니다. 개의 사회적 역학관계에서 핥는 것은 또한 달래기 및 유대감 형성 신호로 반려견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개체에게 제공하거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을 핥는 반려견은 단순히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신을 어떤 존재로 결정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협도 아니고 낯선 사람도 아닌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을요. 또한 깊이 실용적인 세 번째 층위인 정보 수집도 있습니다. 개의 혀에는 우리가 상세한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당신의 피부를 분석할 수 있는 화학 수용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갔다 왔나요? 무엇을 만졌나요? 무엇을 먹었나요? 다른 동물 근처에 있었나요? 그들은 단 한 번의 핥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근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만약 핥는 행동이 강박적이고 반복적이며 중단시키기 어렵고 특별한 자극이 없는데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애정 표현이라기보다 스트레스나 불안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이따금하는 핥음은 사랑입니다. 광적으로 멈추지 못하고 핥는 것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반려견의 노력입니다. 그 차이를 안다면 당신의 반려견에게 언제 단순한 친밀감 대신 위로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룬 모든 내용에서 제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매일 당신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반기고 놀이에 초대하기 위해 기지개를 켭니다. 당신이 그들을 온기로 채워주기 때문에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그들이 가장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장난감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휴대 가능한 그들의 온 세상이기 때문에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이 중 어떤 것도 당신이 개 언어를 말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행동들, 기지개, 시선, 코 찌르기, 고개 갸우뚱하기, 앞발, 핥기은 그저 특이한 버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읽는 법을 압니다. 다음에 당신의 반려견이 이런 행동 중 하나를 한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그들을 바라보세요. 그냥 지나치거나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당신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인식의 순간 의사소통이 전달되었다는 그 조용한 확인이 그들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단 1초 안에 압축된 관계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개의 언어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개처럼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만약 반려견의 마음에 대한 이 탐구가 여러분의 털북숭이 친구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동물의 숨겨진 언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에 합류하여 가장 친한 친구가 보내는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반려동물을 이해하는 다음 번 돌파구가 곧 찾아옵니다.